여자는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을 또 보고 싶어하고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며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대화는 마음을 열게. 카톡 잘못해서 손절되는 사람 많습니다. 만남 초기에 카톡은 되도록 하지 마시고 이유 설명드릴게요. 전화는 정말 급할 때만 사용하면 됩니다. 만나서 얼굴 보며 하는 대화는 긴장하지 마시고 하찮은 얘기부터 아무것도 아닌 소재로 대화를 시작하면 됩니다. 영상 편집 실력이 없어서 AI 프로그램 도움을 받긴 하지만 제가 직접 쓴 원고이오니 잘 읽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대화를 언어적 소통 중 하나라고 한다면 요즘의 소통은 카톡과 전화 만나서 하는 대화로 3분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씩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하나, 카톡 때문에 손절되는 사람 많습니다. 카톡 답변이 잘 오면 급발진 많이 하고요. 안 오면 마음 상해하며 자존감 떨어집니다. 만남 초기에 카톡은 되도록 하지 마시고 멀리하세요. 약속을 잡는 정도로 정말 용건만 간단히 하세요. 정말 언어 스킬이 있지 않으면 어떤 카톡 방법을 배워도 정말 힘듭니다. 이유 궁금하시죠? 처음엔 당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당신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농담도 진담처럼, 진담도 농담처럼 카톡의 텍스트를 보는 사람이 자기만의 언어로 해석하게 됩니다. 자주 하지 말고 용건만 간단히 하시고요. 몇 번 만나서 스킨십이 어느 정도 편안하게 된 친한 사이가 된 후에 그때 조금 더 자주 길게 하도록 하세요. 나중에 친해진 다음에 하면 카톡 글자에 당신의 목소리와 표정과 행동이 오버랩이 되면서 당신의 스타일이 배어나오게 됩니다. 친해진 이후에도 어떨 때는 띄엄띄엄, 어떨 땐 집중적으로 일관되지 않게 사용하세요. 실제로 일을 하면 바쁠 땐 카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간혹 카톡에 집중을 안 하고 일이 잘 안 없어지면 뭐라 하는 여자가 있긴 한데 그런 거에 신경 써서 맞춰줄 필요 없습니다. 일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고 대수롭지 않게 편히 넘기시면 됩니다. 전화는 정말 급할 때만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약속 장소에 왔는데 서로를 못 찾을 때나 내가 있는 곳을 자세히 설명을 해야 할 때, 혹은 카톡하다 설명이 잘 안 되거나 못 알아듣거나 오해를 하는 것 같을 때 상세하게 설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시면 될 듯 싶어요. 카톡, 전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죠? 그렇죠. 떨어져 있을 때 소통하는 수단입니다. 만남 초기 안면만 있거나 약간의 썸만 있을 때는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만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세요. 꼭입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실제 만나서 하는 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여자들끼리 하는 대화를 옆에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일상에 있었던 얘기를 표현하고 어찌 보면 목적이나 주제 없이 시시콜콜한 얘기를 합니다. 세 명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각자 자기 얘기만 계속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화를 봤다고 하면 남자는 재밌냐? 재밌다 하면 끝인 게 보통 남자들의 대화죠. 그런데 여자들은 여자 주인공 스타일도 얘기하고 남자 배우가 입은 옷, 줄거리나 상황 등도 상세히 묘사하고 중간에 최근 연애사도 하고 다른 얘기도 했다가 아주 난리가 아니죠. 그죠? 눈치채셨죠? 길게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대화 스킬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소재로 대화를 시작하면 된다. 여자들의 대화 내용을 남자 입장에서 들여다보면 알맹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쓸데없다고까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으로 대화를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체크 포인트. 그런데 여자분들과 편안한 대화를 하고 싶다고 여자분들과 똑같이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런 대화에 같이 참여만 하면 당신은 남자로서 임팩트가 전혀 없는 남자 사람이 됩니다. 존재감이 전혀 없죠. 여자처럼 굳이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지만 대화 중에 리딩 및 결정의 역할을 감초처럼 해야 합니다. 만약 남을 씹는 뒷담화 대화가 계속된다면 중간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할 얘기가 그리 없냐라면서 다른 대화로 소재를 전환시키세요. 만약에 몇몇 친한 여자분들끼리만 대화하고 있어 새로 모임에 참여한 사람이 소외되고 있는 분위기이면 당신네들만 얘기하지 말고 새로 오신 분들도 챙기면서 얘기하라고 한마디만 챙겨주세요. 여러분이 그분에게 먼저 질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런 얘기할 수 있는 남자분들 많지 않습니다. 의견을 취합해야 하는 상황에서 얘기가 산으로 가면 다시 원점으로 조정하는 리더의 역할도 하시고요. 장소와 메뉴 등을 결정 못하고 의견 조율이 안 되면 내가 막 정하겠다고 하시고요. 당연히 웃으면서 하셔야겠죠. 얘기하는 중간에 말을 습관적으로 끊고 치고 들어오면 나도 좀 얘기하자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제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자와는 별것 아닌 속칭, 스몰 토크로 편히 얘기를 하는 와중에도 리더십과 결정의 역할을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으로 당신의 서열이 상위로 정리가 되는 대화법입니다. 대화라는 게 내가 의도된 바대로 깊이와 넓이를 조절하기 힘든 경우가 있지만 그 와중에도 반드시 연애 얘기는 넣어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스킨십을 꾸준히 시도해야 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여자를 꼬시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세요. 내 얘기만 하려고만 하면 연설이 되고 수업이 되어서 흥미를 못 느낍니다. 하지만 내 얘기 반드시 잠깐 하고 당신은 질문하고 답변에 대해 공감과 흥미로운 호응 위주로 화답하는 대화가 되면 여자는 슬슬 자신의 얘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핑퐁 대화가 계속되고 나면 당신과 대화할 맛이 난다고 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여자의 속마음을 터놓는 대화가 되면 그리고 그 속에 연애 얘기가 녹아있게 되면 첫 대면이라고 할지라도 친밀감은 치솟게 됩니다. 이런 대화를 하고 나면 여자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면인데 너무 편히 대해줘서 이런 얘기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요. 이 정도가 되면 여자와의 대화 분야에서 당신은 성공하신 거고요. 꼬실 수 있는 상당한 거점에 오르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시작은 말씀드린 대로 처음의 대화는 일상적인 얘기로 시작하면 되시죠. 취미는 뭐다? 쉬는 날에는 뭐하냐 찾아보면 무궁무진한 얘기거리가 나옵니다. 앞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를 잘 관찰해서 그 관찰된 내용을 슬쩍슬쩍 감초처럼 끼워넣어 얘기할 수도 있고요. 내 얘기는 아이스 브레이킹용으로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내 얘기거리가 어느 정도 있으려면 평소에 취미생활도 꾸준히 해야 하고 운동 루틴으로 몸을 가꾸고 있어야 하고 어떤 성취도 필요하고 현재는 어떤 걸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 앞으로는 뭘 하고 싶다는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 방안 등도 미리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나름 멋진 생활을 스스로 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있는 그대로 무심한 듯 언급해 주어야 하는데 주의할 것은 있는 그대로 포장하지 말고 과장하지 않고 솔직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이래서 여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평소에 나만의 매력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화 속 알맹이는 언제나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분위기로 꽉 차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내 삶에 웃음 코드가 미리 장착되어 있어 옆 사람을 웃길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아닌 분들이 많잖아요. 여자를 웃겨야 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서 되지도 않게 웃기려고 하는 시도는 아예 할 생각을 버리시고요. 대신 지루한 단답형의 종결식 대화는 피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 직장에 취업을 했으면 너 괴롭히는 상사는 없냐는 질문에 네, 없고요. 처음이라 그런지 다들 잘해주세요. 라는 교과서식 답변. 익숙하다 못해 너무 뻔한 답변이잖아요. 지루해합니다. 이보다는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몇 년 된 사람 같다는 얘기를 듣는다는 너스레를 떨어주면 당신을 조금 다르게 보게 됩니다. 여자가 취미가 뭐예요? 라는 흔하디 흔한 질문을 했을 때 취미 별로 없어요. 라는 답변을 하면 찬바람이 휘잉 날리지 않겠어요? 요즘은 시간 나면 맛집 찾아다니는 거 좋아해요. 라고 질문에 대한 숙제를 한 느낌으로만 답하지 말고 사시는 데가 용산이면 요즘 식빵 요리로 핫한 곳이 있던데 거기 혹시 가봤어요? 라는 재질문형 대화를 버릇들이면 너무 좋습니다. 실제로 여자를 잘 꼬시는 사람들이 너스레와 자신감이 뿜뿜인 분들이 많아서 일도 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그 프로그램과 같은 빵 터지는 웃음은 없지만 예상외의 반전으로 흐뭇하고 즐거운 웃음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대화는 당연히 이어지는 것이죠. 특히 연애 초기의 오디오가 비는 걸 못 참고 대화를 리딩해야 한다는 선입견 때문에 대화 중에 다음 질문을 생각하느라 집중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완벽한 착각입니다. 혹시 대화가 끊겨 침묵이 흐르더라도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피거나 멋쩍게 웃으며 나 초보다 어색하다 동네 방네 소문내시는 걸 절대 하지 마시고 편한 미소를 띠면서 상대편을 쳐다만 보셔도 됩니다. 말은 보통 여자가 남자보다 잘하고요. 이걸 여자도 잘 알아요. 지금까지 여자와 소통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주의하실 점, 호감 표시는 말이 아닌 은은한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말로 표현하는 호감과 사랑의 대화는 각본이 있는 드라마에서 하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드라마에서 일상과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순 없잖아요. 현실에서 호감 표시는 말로는 되도록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우 가벼워 보이고 받아들이는 여자 입장에서 금방 질립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보이는 호감과 애정의 표시는 임팩트 있고 은은하게 오래가면서 기억에 명확하게 남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낯선 자리에서 식사 중에 물이 떨어졌는데 눈으로 확인하고 말없이 무심히 가져다주는 당신.
갑자기 오는 비에 혼자 차로 뛰어가 갖고 온 우산으로 차에 모셔주는 매너. 애정이 듬뿍 담긴 표정으로 잠깐 쳐다보는 몇 초간의 눈맞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 다가오는 호감의 기억은 강하게 오래갑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방구석 소통 환영합니다. 현실적인 고민과 솔직한 댓글 적극 환영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